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협과 비정규직 안건을 분리하기로 해 이번 주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 홀로 호황을 누리던 자동차 수출이 경기 침체에다 파업까지 장기화되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됐습니다. UBC 울산 방송 창사 특집 열린 예술 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김창완 밴드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문예회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대체로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흐린 날씨 속에 24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북상 중인 14호 태풍 댄빈이 내일 오전부터 울산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울산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가 비바람을 막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덮치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울산 지역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강우량도 400mm에 이른 제주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인근 부산과 경남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지만 울산은 훨씬 덜했습니다. 강풍과 해일 피해가 컸던 태풍 매미와 곤파스 때도 울산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 없이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1000m 이상의 고봉도로 이루어진 영남 알프스가 울산의 서북 지역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서해안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남부로 놓인 산맥에 놓이게 되면은 많이 비구름대에서 탈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안에 이르게 되면 거의 비가 없게 되지요. 겨울철에 눈이 잘 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보통 해발 800m 안팎에서 다가오는 눈구름이 가지산 줄기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풍 피해도 해일 피해도 폭설 피해도 거의 없는 울산은 재난에 관한 한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59년 사라호처럼 태풍이 동해나 남해안으로 접근하면 울산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에는 최근 몇 년간 그 태풍 피해나 해일로 인한 피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위험 시설인 그 배수펌프장이나 절개지, 급경사지, 대형 공사장을 수시로 지진이 2년 전부터 부쩍 울산 인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태풍보다는 지진 대비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이번 주 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비정규직 안건을 분리해 교섭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본교섭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사. 의견차가 큰 비정규직 안건을 임금 협상과 분리해 교섭하기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건은 특별교섭에서 진행한다는 문구를 최종안에 넣어서 연결고리는 남겨둘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 지회도 여기에 동의해 3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해하청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 결과가 소송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1인당 2,247만 원 인상 효과가 있는 기존안에 목표 달성 장려금 50%와 조정수당 3천 원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또 주간 연속 2교대제는 내년 2월 시범 실시 후 6월로 2달 앞당겨 실시하고 인원 충원도 사업부별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갑한 대표이사는 교섭을 앞두고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조속한 교섭 타결을 촉구했으며 노조는 회사 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막판 조율에 나서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주 내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6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2시간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지만 회사의 임금 협상 교섭을 촉구하는 뜻에서 6시간 파업으로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과 모레 사업부별로 총파업을 벌이고 서울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자동차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파업 장기화 그리고 해외 시장의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미국 시장 수출은 2만 7천여 대, 6월 3만 6천여 대에 비해 9천여 대나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계속되는 노조의 파업과 여름 휴가까지 일부 겹치면서 공급이 딸린 결과입니다. 반면에 일본 도요타와 혼다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와 46%나 급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에다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우선 감시를 요청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덤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여서 브라질의 경우 최근 수입차에 물리는 공업세를 무려 30%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트렌드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승승장구하던 지역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들어 2010년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5%나 줄었습니다. 재정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고 미국 역시 지금 회복세가 많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 속에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차의 추격, 여기에 파업까지 장기화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이 사면 초과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쓰촨성 쯔양시에서 쓰촨현대기차 유환공사 상용차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쓰촨현대는 현대차와 쓰촨난징기차 유환공사가 절반씩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로 오는 2014년부터 연간 15만 대의 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이 55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세계적인 태양광 업체 큐셀을 인수했습니다. 한화는 큐셀 인수로 전지셀 생산 규모가 연간 2.4기가와트로 늘면서 세계 3위의 셀 생산 업체로 도약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김춘진 기장과 김금만 기원 그리고 허태영 씨 등 3명이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26명의 대한민국 명장과 711명의 기능장을 확보해 업계 최고의 기술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부학은 안반수 사용 등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수용하고 소비자들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학은 논란이 된 좋은데이의 지리산 안반수 투입과 관련해 현재는 30% 투입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을 공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2살 배기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바늘로 어린이를 찔렀다는 겁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8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달 25일. 원장이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영아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시로 찔렀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신발을 자꾸 꺼내오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말썽을 피웠어요. 경찰은 증거 사진과 진료 기록을 살핀 결과 20건 넘게 바늘로 깊숙이 찔린 상처를 확인했고 해당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최소 5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발가락에 껍질이 벗겨지고 발을 잡고 인기를 하고 발을 보면 아기를 항상 피하려고만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보니까 과다 스트레스에 의한 이 어린이집은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던 곳. 취재진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지금 가신 차량은 고객님의 요청으로 탑승이 금지되어 경찰은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원장 51살 정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김모 씨의 대형 트럭에서 운행 도중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남구의 한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회사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플랜트 업체에 들어가 임직원 5명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35살 장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범행 동기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앞에서는 2주 전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국민노총 플랜트 조합원들이 고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나머지 괴한들의 신원은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CCTV 등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가 노조 탄압을 이유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는 오늘 오후 1시 태화강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플랜트 업체에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취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위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원자력본부 팀장 54살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억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사평정 때 좋은 점수를 주거나 납품업체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모두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부하 직원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울산시가 다음 달 4일 시청에서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울산 지역 현안 사업을 보고하고 울산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를 감안해 내년도 울산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방침입니다. UBC 창사 특집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문예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되는 오늘 공연에는 김창완 밴드가 출연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와 개구쟁이 등의 히트곡으로 7080 세대에 다가갑니다. 또 남성미 넘치는 바비킴이 나와 고래의 꿈과 못됐다 사랑 등 히트곡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역과 공동으로 영남알프스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울산여행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상품은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과 암곽가를 둘러보고 언양 불고기를 맛보는 유러피안 코스와 간절곶과 고래 생태 체험관을 둘러보고 고래밥상으로 식사를 하는 울산 명품 코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1박 2일 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